연인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4월 선거를 마치고 이제 의정 활동을 사선위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 전국 방문하는 날입니다. 작년 8월에는 이제 소해 복구를 위해서 저희 보좌진들하고 함께 남원의 용전마을에 가서 소해 복구 작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월 달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또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님 같이 해서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이 이제 전국의 기초 단체장하고 협의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또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이렇게 같이 해서 새만금 사업 현장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부품업체 명신 군산 공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로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제2지역구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하고 대구에 있는 우리 추경호 의원 그리고 김승수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저희 이제 전주 지역을 제2지역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두 위원님들 같이 모두 그 의견을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서 여기 그 남부시장 재래시장에 들려서 추석을 앞두고 그리고 전체 민생 경제 상황이 어떤지 들려서 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정말 그 자영업,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전체 기로해지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콩나물 국밥집에서 아주 국밥도 맛있게 먹고 지금 도청으로 왔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님을 만나서 그 전북의 이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11가지, 12가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님은 제가 그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3선 의원을 할 때 전주의 그 유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숙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저희 종로 구기동에 있는 그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권오규 부총리가 계셨는데 그걸 저희 이제 종로로 부지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지금 풍남 학사 장학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그 엘리트 우리나라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뿌듯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면 저희 국민의힘 그 전북 도당에 가서 또 청년 당원들과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후에는 익산으로 이동을 해서 할인 공장에서 그 스마트 공장 생산 현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익산시청에서 정현율 익산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 익산시의 당협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돈이 부안 출신이고, 저희 그 부안 출신 며느리가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아이들 셋 낳고 시부모한 태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시의 조그만 동행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 지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는 우리 송하진 지사님, 또 김승수 전주시장, 그리고 권익현 부안 군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회를 찾아서 저희 방을 찾아오셔서 상의를 하고 또 이 예결위 저희 당의 간사를 비롯해서 당 소속 위원들을 많이 저희들이 찾아서 전국적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또 예결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는 서울 강남입니다만은 저희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 이상으로 전북을 비롯한 호남 예산 챙기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잘 사는 국민,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 그리고 세계의 우뚝선 당당한 대한민국.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출마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그 지방 경제가 어렵고 또 수도권과 그 지방 간에 여러 가지 그 격차가 있어서 이런 지역주의를 극복을 하고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뭐 서울 토박이 출신이고 서울에서 쭉 장교가 굵고 자라고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 사선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는 저희 아시다시피 보수당, 국민의힘의 지역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또 활동이 필요하다. 이걸 표현드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5가지를 제가 국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를 민주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을 개방해서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드리겠다. 그런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거꾸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새로 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줄여서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여기 아마 전주도 아마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확장을 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그런 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혁명입니다. 우리 지금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대단히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 교육이 아직도 규제에 일면도로 되어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1년에 200조 이상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의 중심은 대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이 산업혁명을 하고 대학생들이 재학 시에 그 인턴을 기업에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많이 부여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과 이러한 그 기업과 학교의 연결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95%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특히 미국들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고 우리 자유무역이 지금 세계 57개 국가와 17개의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무역은 제품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과 경험이 교류하고 인간과 자본이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탄소산업, 수소산업, 또 드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중국이 아주 맹렬하게 우리 한국을 추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기술의 초격차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외교와 안보를 강화하겠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7 국가들하고 거의 경제 수준으로는 보금자지만 외교나 또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많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솟은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가지 약속을 통해서 제가 실현하고 싶은 것은 성장률 5%, 국민소득 5만 불, 그리고 G7을 넘어서 G5로 나가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이제 박진의 대선 공약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외무고시 출신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민정보의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5년 동안 모셨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의회 외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통합, 그리고 경제 살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2023년에 새만금에서 이제 세계 스카우트 전거리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될 행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세계 본부가 있고 6개 지역 연맹이 있는데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또 이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속한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관계, 외교관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그 새만금의 십자로로 생긴 그 길과 또 그다음에 그 새만금 앞으로 그 발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글로벌 자유무역 도시로 새만금이 발전되어야겠다. 외국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을 시켜줘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해서 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로 새만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창조적인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 목표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정당 정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새만금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의 지난번 제가 브리핑을 받으니까 새만금의 항만이 수심도 상당히 깊은 편이고 한 5만 톤급의 선석으로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되고
또 관광 산업이 진행이 돼서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관광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전북 지사님하고 주요 이 지역의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탄소 소재 개발, 이것은 그동안에 10여 년에 걸쳐서 전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오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를 특화하는 그런 그 단지를 만들고 탄소 소재를 개발하고, 특히 이번에 그 탄소진흥원이 탄소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이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돼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 수소를 상용하고 또 수소차의 생산 거점 도시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드론 산업이라든지 금융산업, 또 ICT 기업, 이런 그 4차 산업에 관련된 경제도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동안에 이제 광주, 전남에 비해서 이 전주와 전북의 그 발전이 상당히 더디고 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 비전과 또 실천 과제, 여기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세심한 지원과 또 적극적인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 협력 모델로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그 일자리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형 일자리가 훨씬 더 선도적이고 상생적이고 또 노조의 갈등이 없고 또 여러 회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돼서 하나의 좋은 모델로 앞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GM 자동차가 나가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조선 산업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런 군산에도 이와 같은 그 조선의 그 수주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전주에 와서 제가 이 시장을 돌아보고 또 지사님 뵙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방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반국 공항에 대해서 참고를 필요한 걸 발언을 했는데 공항 관리에 대해서 네. 저는 새만금이 제대로 되려면 하늘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공항은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 중인데, 국토부 계획으로 보면은 2028년에 개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이 지금은 이제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공항의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러한 그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철도와 그 다음에 공항과 그 다음에 항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특히 그 외국 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새만금이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하신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제가 질문인데,